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을 4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후보의 리스크가 전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16일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일자 맞불을 놓듯 어젠 이재명 욕설 녹취록이 또 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리더십은 실종된 네거티브만 남아는 선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곧 있을 TV 토론이 이런 분위기에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승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TV 토론 단장인 박지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측과 만나서 협상을 하셨고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안을 지금 합의를 하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예. 애초에 방송사가 통지했었던 27일이 아닌 30일과 31일을 주장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다만 네. 30일 그리고 31일이 방송사의 사정상 토론을 주관할 수가 없다면 저희는 27일 애초에 방송사들이 보내왔던 날짜죠. 27일에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30일이나 31일 이거는 그냥 양당의 의견일 뿐인 겁니까? 지금 방송사 측 특히 이제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토론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의견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의견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설 연휴 중에는 보통 특별 편성을 다 해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편성을 변경하기가 어려울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30일하고 31일 그렇게 주장하시니 우리가 수용을 하되 방송사가 어렵다 그러면 애초에 방송사가 가능하다고 했던 27일 날 하자. 우리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굳이 31일을 날짜를 이렇게 찝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혹시 협상 과정에서 밝혔습니까?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다만 그때가 더 시청률이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네. 제가 몇몇 방송 관계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진짜 그때가 시청률이 높냐? 그랬더니 그런 근거는 없다 그러셔서 저도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회 사회자도 좀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사회자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 3사가 27일 방송을 통한 토론 주관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내오면서 이제 방송사들이 얘기한 그 사회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려왔어요. 네. 저희는 특별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회자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양자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고를 해봐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아니 지상파 3사가 토론회를 주관하는데 사회자 선정까지 양당에서 다 합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요. 방송 3사가 본인들의 편성권을 충분히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방송 3사가 생각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송 3사의 편성권이라든지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주관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13일 양자 토론하기로 합의했을 때 합의 내용 가운데 설 연휴 전 이 양자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31일로 설 연휴 전이 아니라 설 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자도 지금 수용했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굳이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 후보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후보 간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한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 토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계속 수용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토론에 강점이 있으니 토론을 통해서 좀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어떤 판단도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대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라고 기대받는 쪽은 굉장히 잘해도 본전이고요. 토론을 못한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큰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 반드시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 간의 정책이 비교되거나 한 적이 참 많지 않고요. 네. 또 국민들에겐 반드시 또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양당이 합의할 때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 네거티브전이 한창 뭐 벌어지고 있는데 양쪽의 공세라든가 아니면 또 역공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녹취록을 공개한다, 뭐 파일을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양당은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방송사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송 3사에게 다시 30일, 31일 중에 좀 가능한 날짜가 있겠느냐라고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후에 룰미팅을 통해서 주제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뭐 말씀하신 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좀 많이 해왔던 네거티브 말고 정책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녹취록과 욕설 파일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는 부분 그렇지 않고 뭐 고발 사주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덜어내고 정책과 공약만 얘기한다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다뤄질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한다거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또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큰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전과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좀 국민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 중요한 상황이고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무게 있고 비중 있게 다뤄지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직접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거 공개할 거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전화 녹취록 공개는 저희 당이 한 게 아닙니다. 예. 방송 매체에서 한 것이고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저희 당 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거는 같고 다른 건 다르게 대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녹취록의 경우 뭔가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뭔가 좀 새롭고 또 어떤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인지가 판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들은 좀 이거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양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TV 토론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TV 토론의 어떤 그 방향성, 내용 이런 것은 적어도 좀 후보들도 둘이 이제 마주하고 하는 것이니만큼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책과 비전을 놓고 좀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TV 토론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그러니까 1월 30일이나 31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선을 진짜 한 달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TV 토론 이후 판세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뭐 TV 토론만으로 판세가 결정된다라고 하기도 어렵죠. 과거 전례를 보면 계속해서 뭐 저희 쪽이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들을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TV 토론 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